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대통령 후보 등록일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될 것 같지요.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알아두면 좋은 선거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선관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의 김정은 홍보 담당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오늘이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일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은 우리가 이걸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일단 후보자 등록 기간 중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예. 또 기타금도 납부하셔야 됩니다. 기타금은 선거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3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서를 내실 때에는 함께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주민등록소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이나 병력, 학력, 세금 납부, 정가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도 내셔야 되고요. 또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사항이라든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같은 서류들도 필요합니다. 예. 그럼 이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언제부터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직선거운동 기간은 바로 내일부터, 그러니까 2월 15일부터 해서 선거일 전날인 3월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후보자나 배우자 그리고 선거 사무 관계자들이 어깨띠나 표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선거 공보나 선거 벽보 이런 인쇄물을 이용한다든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한다든지 유세 차량을 이용해서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하다가 이제 네. 선거법 위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어떤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선거법 위반하면 또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선거법 위반 사례는 다양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상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네, 대표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금품을 준다든지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제한이 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기부행위 같은 경우에는 제공한 사람도 그렇지만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예, 음식물이나 물건을 제공받으면 그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다들 인터넷하고 SNS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요.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퍼나른다든지, 특정 후보자를 비방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도 위반이 되니까, 이 부분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페널티 부분 물어보셨는데, 예.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일단 위반 내용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소소한 위반 행위 같은 경우에는 서면 경고라든지 이런 행정적 처분에서 그칠 수도 있고요. 경중에 따라서는 과태료나 벌금, 징역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선거 일정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변수 중에 하나가 이 후보 단일화인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이제 28일 이후에 단일화를 하거나 혹은 후보 사퇴를 할 경우에 투표용지 어떻게 표시됩니까? 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네.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는 일단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13일 후인 2월 28일부터 인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후보자 간에 단일화를 한다든지 특정 후보자가 사퇴를 한다든지 하는 등록 무효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시기에 따라서 투표용지에 반영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인쇄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당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 또는 등록 무효를 표기해서 인쇄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투표용지를 인쇄를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투표용지에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투표소 입구에 해당 후보자의 사퇴나 등록 무효 사실을 이제 게시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사전 투표소에서 이제 투표를 하시게 되면 이제 사전 투표는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 투표 개시일 전일인 이제 3월 3일까지 후보자 사퇴 상황이 반영이 돼서 인쇄되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단일화가 3월 2일, 1일 뭐 이렇게 됐다 하면은 네네. 일반 투표용지, 그러니까 투표일 당일에 투표하는 데는 사퇴 후보를 바깥에다가 게시하는데 네. 3월 3일이니까 그날은 네. 그 사전 투표할 때는 그게 사퇴 뭐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건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투표용지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뭐 예전에 또 부정선거 네. 주장하시고 이런 분들은 뭐 요 부분도 말씀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네. 확산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 선거에서 코로나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의 경우에 투표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네. 말씀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 현행 법의 범위 내에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그 헌법상 기본권인 투표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왔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확진자의 경우에는 거소투표나 특별 사전투표소를 이용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방역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선거일에만 자가격리를 일시적으로 이제 해제해서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모두 끝나고 난 6시 이후에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행히 정치권에서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좀 엄중 인식하고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선거일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모두 종료되는 6시 이후에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7시 반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신분 보장이 되면서 후보자의 체포 혹은 구속이 안 된다 하던데 이거 자세한 내용 어떻게 됩니까? 네네. 공직선거법에는 이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 참관인 등이 이제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나 현행범이 아니면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는 체포나 구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병력 소집도 유예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뭐 선거의 종류나 뭐 선거법상 신분 또 제의 종류에 따라서 신분 보장의 수준을 차등해서 좀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나면 개표가 끝날 때까지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고 또 현행범인이 아니라면 체포나 구속이 되지 않고요. 병력 소집도 유예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부산 시민들이 대통령 선거 앞두고 여기 선거법 위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뭘 조심하면 좋을까요? 우선 선거하고 관련해서 금품 등을 이제 주고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제공한 후보자는 뭐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지만 제공받은 사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선거운동이 가능한 유권자는 문자 메시지나 SNS 뭐 이런 온라인을 이용해서 언제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후보자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있다든지 비방을 하는 내용이 있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니까 절대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소 밖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자유롭게 찍을 수 있거든요. 그건 다들 아시는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투표소 안에서는 지금 원칙적으로 사진 촬영이 금지가 됩니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거를 뭐 이제 온라인에 전송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실제 선거일에 좀 제일 많이 발생되는 뭐 위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놓는데 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선 이제 각 가정으로 저희가 선거 공보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배송되는 선거 공보를 통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나 정책, 공약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정책 공약 마당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선거 공보가 이제 공개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몇 살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해서 선거권이 부여되었었는데요. 네네네. 예,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거일 기준으로 해서 만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인 3월 9일 기준으로 해서 만 18세가 되는 2004년 3월 10일 이전에 출생한 유권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김정은 홍보담당관이었습니다.